자,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시라면 2008년도, 2009년도의 리세션과 빅 숏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베리를 아실 겁니다. 근데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트윗이나 포스팅을 올리는 걸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도 팔란티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나누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 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되었고, 실제로 팔란티어의 주가도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클 베리가 어떤 근거로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지 나눌 생각이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회사의 밸류에이션과 차트를 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제 생각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 밑에 라이크를 클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마이클 베리의 말에 따르면 지금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300 빌리언인데, 이분이 생각하는 팔란티어의 적정한 시가총액은 100 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공지능의 하이프로 인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본인의 회사가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팔란티어 서비스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팔란티어 서비스를 더 이상 쓰지 않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팔란티어의 경쟁자들이 늘면서 세일스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로부터 마켓 쉐어를 빼앗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티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한때 200불이 넘었던 팔란티어의 주가가 75% 이상 떨어지면서 46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보다는 몇 분기를 기준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스키한 옵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 주식에 대한 풋 옵션을 사서 주가가 떨어지게끔 뉴스를 퍼뜨린 다음에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장기적으로 봤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마이클 베리가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보고 이런 말을 했다면 46불은 너무 낮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역시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차트를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와 가텀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혹은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고, 가텀이라는 거는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디지털 트윈 혹은 현실의 세계를 똑같이 가상으로 만들어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시듯이 언톨러지라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언톨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실패를 했거나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이 회사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적합한 해결안을 나누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상당히 많은 정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팔란티어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데이터가 많고 여기저기 메시한 데이터들을 필터링해서 분석을 함과 동시에 컴플라이언스와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군 기관 같은 경우에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돈도 세이빙하고 아웃풋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자, 거기다가 정부 기관, 특히 미국의 군사 기지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고를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면을 다 테스트한 다음에 이 모든 조건을 통과한 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 기관에서는 대부분 팔란티어의 가텀을 쓰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매년 리뉴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만으로도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증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와 비교가 많이 되는 플랫폼이 세일스포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당연히 필요한 플랫폼이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일스포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회사의 고객들 위주로 세일즈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 있다면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접근을 할 것이고, 회사의 대표들도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으면 이 고객이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중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겁니다. 자, 이런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가 한 곳으로 종합적으로 모이고 분석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세일스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세일즈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팔란티어처럼 상당히 딥하고 컴플라이언스랑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과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팔란티어처럼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사를 다니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아웃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쉐어포인트,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화상 미팅인 팀스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을 접목을 하면서 팀스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죠.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처럼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솔루션을 내놓는 회사가 아니라 보다 브로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큰 병원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각 병동에 상당히 뛰어난 의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베리의 말대로 세일스포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팔란티어와 경쟁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개 회사 다 타겟팅하는 분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팔란티어의 매출의 55% 이상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오는데 이미 정부 기관들과의 계약은 포화가 됐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2019년도, 2018년도 이 전부터 매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듯이 2019년도부터 이 government contract를 보시면 346 million부터 2024년도에는 1.5 billion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란티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비싸기도 하고 일반 회사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커머셜 클라이언트들이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듯이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시면 커머셜 같은 경우에도 397 million부터 2024년도에는 1.3 billion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분기점 발표를 보시면 US commercial revenue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13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보다도 28%가 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US commercial revenue와 US commercial customer count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을 런칭을 하면서 일반 회사들도 팔란티어의 Foundry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놨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그 회사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을 한 다음에 각 회사들에게 돈도 가장 절약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머셜 클라이언트의 수도 늘고 있고 커머셜 레비뉴도 늘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란티어의 AIP 플랫폼을 쓰지 않는 회사가 오히려 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P 플랫폼을 쓰는 회사들이 훨씬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US 커머셜 레비뉴나 이 US 커머셜 카운트가 계속해서 더 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300 빌리언이지만 아직도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5년, 10년 후에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처럼 대중화가 된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00 빌리언이 아니라 1 트릴리언 혹은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엔비디아의 5 트릴리언 이상도 어느 시점에는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가 된다면 많은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5 트릴리언이 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그만큼 크게 그리고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에 혹은 SaaS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Rule of 40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Revenue Growth Percentage랑 Margin Percentage를 합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이 Rule of 40라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수치를 합쳤을 때 40%가 넘으면 상당히 건강하고 성장이 탄탄한 회사라고 인정이 되는 수치죠. 그런데 Rule of 40가 중요한 이유가 SaaS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많이 나와도 expense가 많다면 결국에는 Profit Margin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Growth Rate과 Profit Margin을 둘 다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Rule of 40라는 지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분기부터 Rule of 40가 이미 40을 넘어서 상당히 헬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수치를 넘어섰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데다가 2025년 4분기에는 127%였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X축 같은 경우에는 Operating Margin이고 Y축 같은 경우에는 Revenue Growth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매출 혹은 Revenue Growth가 높지만 expense가 많기 때문에 margin이 낮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들은 매출 대비 expense가 적어서 margin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operating margin도 상당히 크고 revenue growth rate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위치는 여기고 이 표에서 보시듯이 상당히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자, 이 외에도 팔란티어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수치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210불에서 지금 46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클 베리의 이 의견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팔란티어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오시면 이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P 레이쇼가 206이고 for P 레이쇼가 71, PEG 레이쇼가 1.4입니다. 그래서 현재 팔란티어의 P 레이쇼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떨어져서 이 P 레이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팔란티어처럼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P 레이쇼가 200인 게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한 지지선인 200 SMA가 뚫렸고 9 SMA와 20 SMA마저 이 200 SMA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향 모멘텀이 강하고 이 밑에 RSI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데일리 차트 이외에도 위클리 차트로 보셔도 아주 강한 지지선인 이 빨간색 선 50 SMA마저 뚫렸고 2주째 이 50 SMA가 지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팔란티어의 풀백이 조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RSI 같은 경우에도 이 모멘텀이 아직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 위에 9 SMA와 20 SMA 같은 경우에도 50 SMA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 다음 강한 지지선은 120불 선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지점마저도 떨어진다면 80불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0불까지 떨어졌는데 마켓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하향세라면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 200 SMA와 만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 200 SMA까지 내려오고 이 위클리 RSI가 30 밑으로 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이만한 기회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한 기회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시기에 오히려 크게 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지지선까지 떨어졌을 때 주식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이 주식의 SMA 선들을 보면서 이 주식의 모멘텀도 보고 RSI를 보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지 아니면 뚫고 내려왔을 때 다음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를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 매일매일 분석을 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단기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강한 지지선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서 말 그대로 장기를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단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에서 이 주가의 모멘텀을 봤을 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으면 매수를 하고 반드시 스탑 라스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다음 강한 지지선 근방에 스탑 라스를 세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베리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과거에 마이클 베리의 포스팅들을 보면 물론 2008년도 2009년도에 리세션을 맞추긴 했지만 그 이후에 내놓았던 전망 혹은 예측들이 틀린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9년도 9월에 401k나 ETF 같은 데 투자를 하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로 2008년도 부동산 거품 같은 패턴이 형성돼서 10년 전과 같은 큰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포스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 9월 이후부터 마켓이 리세션이 온 게 아니라 16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아무도 예측 못했던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염두에 두고 마이클 베리가 예측을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5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거의 6천억 이상 풋 옵션을 매수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풋 옵션을 다시 팔아서 이 트레이드를 마무리했었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 차트인데요. 제가 매일매일 멤버분들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2021년도 5월 같은 경우에 이 지점입니다. 자, 이때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지나치게 고평가돼서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을 했는데 결국 중간에 이 베팅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테슬라 주식을 들고만 있으셨어도 몇 달 사이에 88% 이상 올랐고 지금까지 만약 들고 있으셨다면 125%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9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지금 가장 큰 버블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Mother of Crashes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트윗에도 셀이라는 포스팅을 많이 올리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fear를 조장을 했었죠.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여기 2022년도 9월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베어 마켓이 오고 나서 주식시장이 거의 최저점에 다다랐을 때 마이클 베리는 오히려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주식시장은 무려 103%나 올랐고, 이때 만약에 마이클 베리의 말을 듣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팔았더라면 지금 정말로 크게 후회도 하고 있겠지만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클 베리가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210불에서 46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티클이 나와서 마이클 베리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나눴는데요. 자, 이분께서는 돈도 많이 버시고 투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남다른 인사이트도 있겠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하나에 주식을 팔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그 회사의 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이는데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 주식은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겁을 먹고 손해보면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패션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이런 뉴스 그리고 특정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차트를 분석해 드리면서 함께 매수 매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패션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도 하고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